시드머니가 없다고요? 시드머니는 당신의 지갑 속에 이미 훌륭하게 존재합니다. 제 와이프에게 커피를 사주지 않았다면 제 후배들에게는 절대 커피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8년 후에 1억을 모을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인간관계를 끊을 생각도 있었거든요. 인간관계고 나발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간절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30만원, 즉 1억 자산을 모으는 유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 소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쓰나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돈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외로 돈이 순식간에 불어나요. 1000만원 버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의외로 1000만원 모으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낼게 라는 호구 같은 말을 하는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한 1년 후, 10년 후, 20년 후 전 분명히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쓰시는 여러분들도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평범한 회사원, 직장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에 30만원 버는 방법. 시드머니가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고요? 한 달에 30만원으로 1억 만드는 방법. 안녕하세요. 부자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말씀드린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에 30만원 수익을 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께는 쉬운 방법일 테니까 꼭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정말 어려운 방법이 될 테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보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분들은 아마 제 말이 이해도 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부자가 되고 간절히 그것을 원하는 분들만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방법은 정확히 말하면 뭐뭇을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는 것인데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이 방법은 훌륭한 시드머니를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회사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달에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30만원 버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한 달에 까짓 거 30만원 그냥 쓰고 말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 달에 30만원 안 하고 버는 방법이 있고요. 한 달에 30만원을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에 꾸준히 투자하면 1억이 되는데 그래도 따라하지 않으실 건가요? 어떻게 한 달에 30만원이 1억이 되냐고요? 그것을 먼저 설명드려야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만원을 모으실까요? 자,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의 위력을 제가 한번 엑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수치들은 다 날리고요. 자, 저는 2020년도 1월부터 한 달에 30만원씩 모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30만원으로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에 계속 투자를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영상에 보면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에 계속 투자한다면 연 평균 수익률은 25%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이너스 3% 전략을 쓰지 않았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 마이너스 3% 전략을 쓰신다면 수익률은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25%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2020년도 1년을 모았으니까 36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 360만원에 대해서 360만원에 25% 수익을 봤다고 하면 저는 2020년도에 90만원의 수익을 받고요. 제 자산은 원금과 이 수익을 더한 450만원이 되었겠네요. 자, 2021년에도 한 달에 30만원씩 절약을 했고 그것을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저의 원금은 2020년도 말 자산인 450만원에 1년에 360만원을 모으니까요. 원금은 810만원이 되는데 이 810만원에 다시 25% 수익률이 난다고 하면 제가 2021년에 버는 돈은 203만원이고요. 제 자산은 1013만원이 됩니다. 자, 2년을 그냥 적금 형식으로 모았다면 제 자산은
720만원 대학교였죠. 1년에 360만원씩 모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을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2년 만에 1000만원의 수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쭉 드래그해서 보도록 하죠. 계속 쭉 드래그 하겠습니다. 수식이니까요. 자, 2028년도에 제 자산은 1억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시나요? 부자들이 부자 되는 공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리의 마법이에요. 부자들이 뭐 특별하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회사원들은 투자로 소득을 올려야 하는 것이고 투자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이 한 달에 30만 원의 힘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단순하게 계산식으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10년이나 15년 있으면 한 달에 30만 원이 1억이 된다고 생각을 해도 이거는 엄청난 수익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자산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2억이 되고 4억이 되고 10억이 되게 됩니다. 내가 모은 한 달에 30만 원은 훌륭한 시드머니가 됩니다. 시드머니가 없다고요? 시드머니는 당신의 지갑 속에 이미 훌륭하게 존재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비슷한 처지의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 회사원이 말해주는 이 방법은 여러분들께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방법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꿀팁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그럼 자세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잡는 것을 하지 않았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한 달에 쓰는 돈을 한번 정리해 보라는 어느 방송을 보고요. 저는 제가 쓰는 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서 엑셀로 쭉 정리를 했죠.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긁었던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해 보니까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상당했습니다. 나름 알뜰하고 돈을 헤프게 쓰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저인데 돈이 새는 곳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약 5만원에서 10만원의 돈이 새고 있었습니다. 어느 달은 20만원이 한 번에 결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그것은 바로 점심 약속, 저녁 약속, 개인적 회식에서 제가 쓰는 돈이었습니다. 우리 밥 한번 먹어요 라는 말을 우리는 회사 생활 중, 운영 중에 많이 하게 되죠. 특히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흔한 인사말로 쓰이고 어느 날은 그 말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4명이 모이는 점심, 저녁 약속 또는 모임을 제가 주선했다면 최소 4만원이 깨지게 됩니다. 왜냐면 한 끼 대략 만원 정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이드 메뉴를 시키거나 술을 한 잔 시키게 되면 5만원에서 10만원의 돈이 깨지게 되죠. 후배들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사주겠다고 호기롭게 말한 이 한마디가, 허세가 저의 소중한 돈인 5만원, 10만원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복리의 마법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돈 쓰는 게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런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제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8년 후에 1억과 이 사람들과 만났을 때 누리는 가치를 말이죠. 그랬더니 당연히 이 사람들과 약속을 잡지 않고 8년 후에 1억을 모으는 것이 훨씬 저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8년 후에 1억을 모을 수 있다고 하면 모든 인간관계를 끊을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현재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모으는 것,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 달에 모으는 돈이 나중에 1억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인간관계고 나발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간절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30만원, 즉 1억 자산을 모으는 유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제 인생에서 누가 중요한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순위를 매겨봤거든요. 자, 1순위는 와이프입니다. 이유는 나와 평생 함께할 사람이고 내가 힘들 때나 외로울 때 항상 옆에 있어준 고마운 사람이거든요. 자, 2순위는 제 아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아직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3순위는요, 부모님이고요. 4순위는 제 동생입니다. 뭐 이유는 당연하겠죠.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요. 자, 5순위입니다. 내가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직장 동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중에는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의지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6순위입니다. 10년 이상 된 나의 친구들입니다. 왜냐? 언제나 봐도 즐겁고 반갑습니다. 큰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 줄 것 같은 친구들입니다. 자, 7순위입니다. 제일 마지막 순위인데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왜냐? 난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으므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순위가 저와 비슷하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쓰는 돈은 제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덜 중요한 사람들에게 많이 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에 써버리는 대부분의 돈은 7순위의 사람들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진정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남고 나에게 무엇인가 바라는 사람들은 떠남. 약속을 잡지 않고 개인적인 회식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5만원, 10만원 나가는 돈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그 돈이 나중에 1억이 될 돈인데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밥이라도 사줘야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건데 약속을 잡지 않고 회식 자리를 피하면 저 사람들이 과연 나와 관계를 계속 맺고 나를 도와줄까?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고 왕따라도 시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8년 후 1억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에 굳게 마음먹고 약속을 잡지 않았고요. 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했습니다. 중요한 회식이라면 참석을 했지만 개인적인 회식이라든가 개인적인 약속은 잡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사람들과 소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이야기하던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었고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껄끄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평소에 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만 빼고 회식을 가더라고요. 그날은 솔직히 좀 많이 섭섭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멀리 했으니까 당연한 것인데 세상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요. 점점 사람들이 저와 멀어졌습니다. 팀원들과도 말이죠. 어느 순간 팀원들과 함께 걸어가도 저 혼자 걸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외롭고 서운하고 뭔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렇게 버텼습니다. 제게 뭔가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은 저를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저를 멀리하고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약속 자리와 회식 자리가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저만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 시간에 잔업을 할 수 있었고요. 책을 한 자라도 더 읽을 수 있었고 글을 한 자라도 더 쓸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하던 것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의외의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잔업을 하게 되면서 잔업을 하는 사람들과 친해졌고요. 늦게까지 남아있던 팀장님과 과장님께 점수를 땄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지식과 친해졌고요. 글을 쓰면서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구독자분들을 새롭게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저와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에게 다가와주는 사람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다 떠나가는 와중에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은 정말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 미묘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뭔가 나를 안쓰럽게 보는 그 표정, 그리고 뭔가 도움을 주려는 행동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나를 떠나는 사람들의 저를 외면하고 멀리 하려는 그 미묘한 표정들까지도 함께 보였습니다. 평소에 저와 어떤 인연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굳이 내가 무엇인가 사주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얻어먹지 않아도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 고맙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퇴근 후 내 투정을 들어주는 와이프가 너무 고마웠고, 해준 거 별로 없는데 아빠 아빠 하면서 천진난만하게 웃는 제 아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냥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저 형이라는 이유로 챙겨주는 가족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냥 나라는 사람이 좋아서 함께 해주는 동료들이 고마웠습니다. 돈을 쓰지 않으니까 소중한 사람과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별되었습니다. 거기다가 20만 원이라는 덤까지 얻었으니 더할 나위 없네요. 그리고 돈을 쓸 때 꼭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고 사용했습니다. 만약 와이프에게 한 달에 10,000원을 쓰지 않았다면 그 이하의 순위인 사람들에게 10,000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결 수월하게 약속을 잡거나 회식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꿀팁입니다. 왜 소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쓰나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돈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 뭐예요? 이렇게 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이렇게 하면 의외로 돈이 순식간에 불어나요. 1,000만 원 버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의외로 1,000만 원 모으는 게 쉽습니다. 거기다가 투자를 시작해서 수익률까지 낸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저는 퇴근할 때 꼭 환승역에 있는 편의점에 들립니다. 뭔가 홀린 것처럼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1,000 얼마짜리 아몬드, 캔커피, 초콜릿을 사 먹었습니다. 비싼 건 사 먹지 않았어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사 먹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주중 20일 동안 약 1,000원에서 2,000원가량의 먹을 것을 샀으니 한 달이면 3만 원 정도 습관적으로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배가 고파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의식적으로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살도 찌고 돈도 아깝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돈이 나중에 1억이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습관이 바로 고쳐졌습니다. 이제는 편의점에 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지나치게 됩니다. 커피 전문점에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 사준다고 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 돈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돈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싸고 맛있는 커피집을 물색해 놓고 그것을 주로 이용을 했습니다. 브랜드 있는 커피 전문점에 가면 아메리카노 한 잔에 약 5,000원 정도 하는데 저렴한 곳은 2,000원 정도면 먹을 수 있으니 가성비가 게임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얻어먹었다면 사주고,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커피 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얻어먹지도 않았고요. 불가피하게 얻어먹는 경우에만 그 사람한테 사주고요. 아무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커피를 사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언젠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면 나중에 나는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들이 1억이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0원 하나도 쓰기 싫어요. 2,000원도 아깝습니다, 사실. 와이프에게 저는 사주지 않았다면 그 외의 사람들에게 절대 사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후배들보다도요, 제 와이프가 훨씬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와이프에게 커피를 사주지 않았다면 제 후배들에게는 절대 커피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중에 최소 10번은 커피를 사주고 사 먹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약 5만 원 정도의 커피값이 굳게 되었습니다. 돈을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갑에 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갑에 돈이 떨어져도, 돈이 만약에 별로 없어도 몇 천 원밖에 없어도 저는 돈을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갑에 돈이 많아야 마음이 편하고 남자는 지갑에 얼마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제 스타일상 지갑에 돈이 있으면 계속 쓰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인출하지 않았어요. 돈을 인출하지 않게 되니까 지갑에 돈이 얼마 없으면 철저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없어지면 제가 인출을 하지 않으니까 제 지갑에 돈 텅텅 비게 되거든요. 그 얼마간의 돈을 몇십일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정말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무의식적으로 쓰는 돈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낼게 라는 호구 같은 말을 하는 빈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고요? 내 지갑에 돈이 별로 없거든요. 내가 낼게 라는 말이 함부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카드를 쓰지 않았다. 신용카드는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카드에도 돈이 별로 없으니까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카드와 연결된 통장에 돈을 일부러 적게 유지했습니다. 만약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바로 주식계좌로 입금해버렸습니다. 카드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요. 돈 쓰는 게 두려웠습니다. 카드 긁었는데 한도 초과라고 하면 시겁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누가 나한테 밥을 사달라고 카드를 긁었는데 한도 초과가 나오면 그 사람이 내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치심, 그런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한 달에 30만 원씩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년 후, 10년 후, 20년 후, 전 분명히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쓰시는 여러분들도 부자가 돼 있을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감사합니다.